네, 5월 1일 내일은 근로자의 날입니다. 매년 근로자의 날을 앞두고 휴무 문제 또 혹은 수당 문제 이런 것들로 혼선이 빚어지는데요. 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이번 근로자의 날 직장인 5명 중 2명은 쉬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그 기준은 뭔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 김영주 변호사와 함께 알아봅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말씀드린 대로 5명 중 2명이 쉬지 못한다. 3명은 쉬는데 2명은 못 쉬는 거잖아요. 네. 법적으로 기준이 정해진 게 있습니까? 이렇게 좀 달라지니까 근로자 날이 유명무실하다 이런 지적도 있는 것 같고요. 어떻게 보세요? 네, 법적인 기준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예. 결론적으로 근로기준법상 5인 미만의 5인 이상의 사업장에 근로하고 있는 근로자들은 쉴 수 있는 날입니다. 이유가 무엇인고 하니 예. 이 근로자의 날은 법정 휴일이라고 보셔야 되는데요. 법정 휴일과 법정 공휴일의 차이를 조금 생각을 해보셔야 합니다. 예. 법정 공휴일은 쉽게 생각해서 달력에 빨간 날로 표시가 되어 있는 전부 네. 다 쉬는 날을 의미합니다. 예. 한편 이제 법정 휴일이라고 하면 근로기준법상 유급 휴일을 의미하는데요. 네. 보통 이제 주 5일 근로를 제공하는 노동자들의 경우 토요일은 빨간 날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보통 이제 유급휴일로 쉬게 됩니다. 근로자의 날도 같은 성질의 것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예. 이제 5인 미만의 사업장에서 일을 하는 근로자들의 경우 이 유급휴일 규정에 적용해서 제외되기 때문에 예. 근로자의 날에 이제 쉬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요. 예. 이제 법정으로 휴일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근로자들의 경우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들만 근로자의 날을 적용을 받습니다. 예. 근데 저희가 이제 예로 저희가 좀 갖고 와 본 게 관공서랑 은행, 우체국, 병원, 또 공무원은 또 쉬는 건지 안 쉬는 건지 이런 여부가 좀 달라가지고요. 사업장이나 이제 직장마다 좀 비교를 하면 어떻습니까? 공무원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지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요? 예, 그렇기 때문에 법정 공휴일이 아닌 근로자의 날에 쉴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예. 다만 이제 지자체에서 아무래도 일반 근로자들은 많이 쉬는데 본인들은 쉬지 못하는 부분에 있어서 예. 조례를 따로 제정을 해서 특별 휴가를 주는 형태로 이제 진행이 되는 지자체가 있다라고 합니다. 예. 이제 그밖에 관공서나 우체국 등의 경우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근로자의 예. 날 쉴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의 경우에 있어서도 아이를 양육하는 집에서는 굉장히 좀 관심사인 것 같더라고요. 예. 이제 유치원이나 학교 등의 경우는 근로자의 날에 법정 휴무 대상은 아니고 다만 이제 어린이집의 경우는 휴무가 원칙이지만 원장의 재량에 따라서 근로자의 날에 쉬거나 쉬지 않거나 예. 정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예.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도 좀 더 자세하게 짚어보고 싶은데 그럼 근로자의 날에는 5인 미만 사업장 같은 경우는 아예 쉴 수가 없는 거죠? 물론 이제 사업자가 쉬어도 된다라고 하면은 쉴 수는 있는 것이고요. 재량으로 이제 진행이 되겠지만 예. 이유가 무엇인고 하니 근로기준법상 5인 미만의 사업장은 많은 규정이 적용이 제외가 됩니다. 예. 아무래도 좀 일반 사업장에 비해 영세하다 보니 모든 근로기준법을 적용을 하면은 사업자에게 굉장한 부담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연차랄지 많은 규정에 있어서 적용 제외가 되고 법정 휴일에 있어서도 쉬지 않아도 되는 그런 적용 제외 대상이기 때문에 예. 5인 미만의 사업장에서는 근로자의 날에 쉬지 않아도 됩니다. 네, 저희가 앞에서 정리한 내용을 토대로 계속 이제 질문을 드리는데 동호 반복이 될 수 있겠습니다만 정리하는 차원에서 계속 질문을 드리면 근로기준법에 적용을 받지 않는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그렇잖아요. 그러면 근로기준법에 적용을 받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반드시 예를 들면 쉬어야 되는 건지 혹은 만약에 쉬지 않았다면 그것에 대한 어떤 추가 수당이랄까 유급 수당을 줘야 되는 건지 이것도 좀 정리를 해볼까요? 토요일에 일한 경우라고 가정을 해보시면 조금 이해가 편리하실 것 같아요. 그게 비슷한가요? 예, 맞습니다. 토요일도 역시 법정 휴일인데 예. 쉬어야 하는 날입니다. 그런데 여의치 않아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네. 휴일에 일을 했기 때문에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해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예. 따라서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근로자의 날에 이제 노동자가 일을 했다라고 하면 150%의 임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이고요. 예. 시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유급수당 1배와 근무급여 1배 그리고 휴일 근무 가상수당 0.5배를 해서 250%를 가산해서 지급을 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예. 만약에 이날 쉬지 않거나
일을 했는데 추가로 수당을 주지 않은 경우라면 예. 이거 이제 법률 위반에 해당하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도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아마 보신 시청자분들께서도 나는 어디에 해당하는지 이런 것들이 좀 궁금할 것 같아서 한 가지 더 여쭤보자면 택배 기사라든지 보험 설계사라든지 이런 특수고용직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좀 적용이 될까요? 예, 특수고용직이라고 하면 이제 고용이라고 해서 근로자로 생각이 될 수도 있는데요. 이분들 개개의 계약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분들이 만약에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을 체결을 하고 이러한 근로를 제공을 했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이제 엄연한 근로자에 해당하시기 때문에 근로자의 날에 쉬어야 하는 대상에 해당하겠지만 대부분 이분들은 이제 위임이나 도급계약 형태로 체결이 되어서 일을 진행을 합니다. 예, 그렇다라고 하면 사용자의 지휘나 감독 아래에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자신이 계산을 해서 좀 더 독립적으로 근로를 제공을 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분들은 엄연히 말해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서 예. 이제 노동절에 쉬지 않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네. 듣고 보니까 이제 그 기준이 크네요. 그러니까 5인 미만이냐 이상이냐,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느냐 받지 않느냐 이거에 따라서 많은 차이가 또 생기는 것 같고 어떤 그 고용 형태에 따라서 좀 차이가 생기는 것 같고요. 마지막 이 주제에 관련된 마지막 질문은 조금 흥미롭습니다. 그러니까 내일 혹시 쉬시는 분들은 골프 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요즘에 대중 스포츠가 돼버렸으니까요. 근데 골프장 요금은 공휴일이 아닌 평일 요금을 적용해야 한다는 이 결정이 소비자원에서 나왔네요. 근데 이게 어떻게 나온 결정인가요? 네, 작년 근로자의 날에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네. 어떤 분이 골프장을 이용을 하려고 했는데 네. 따로 체크할 수 있는 선택지는 없었다라고 합니다. 예, 근로자의 날에 골프를 치려고 했는데 네. 요금 적용이 공휴일로 적용이 되었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렇게 비쌌다? 네, 맞습니다. 평일보다 비쌌다? 네. 그래서 이제 자신은 평일에 이 골프장을 이용을 했기 때문에 예. 평일 요금을 받아야 되는데 왜 공휴일 요금을 받았냐라는 쪽으로 이제 좀 갈등이 생겨서 소비자원에 조정을 해달라라는 이제 신청이 들어갔고요. 예. 소비자원에서 판단을 해봤을 때 공휴일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공휴일은 빨간 날, 전부 다 같이 쉬는 날을 의미하는데 예. 이 날은 근로자들만 쉬는 이제 유급 휴일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예. 그렇다라고 하면은 평일 요금을 받는 것이 맞고 그리고 만약에 이 골프장이 요금에 있어서 공휴일 요금으로 받겠다라고 고지를 먼저 하고 예. 이것을 소비자가 받아들였다라고 하면은 공휴일 요금 적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개인 대 개인의 계약이기 때문입니다. 예. 그런데 이분이 따로 공지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렇다라고 하면은 원칙으로 돌아가서 이날은 평일 요금을 적용을 하는 것이 맞다라고 본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보면 이제 그 개인 대 개인의 계약 혹은 사업장을 이용하러 오는 어떤 고객들 간의 어떤 일종의 합의 이런 게 있다면 이게 문제될 게 없는데 이제 이분은 결과적으로는 평일보다 비싼 요금으로 골프를 치게 되니까 이걸 소비자원에 얘기를 해서 이제 이런 결론이 나오게 된 건데 그렇게 따지면 궁금한 게 하나 더 있으면 그러니까 요금이 굉장히 많잖아요. 네. 노래방 요금도 있을 것이고 영화관 요금도 있을 것이고 여러 이제 여러 유흥거리들 흔히 이용하신 분들이 계실 텐데 그렇게 따지면 이 원칙대로라면 평일 요금으로 다 적용이 돼야 되는가? 이런 질문이 뒤따를 수도 있겠습니다.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강제로 평일 요금을 다 해야 된다라는 예. 부분이 아니라 어떤 서비스를 이용을 하는 것은 개인 대 개인의 계약입니다. 예. 서로 합의가 되었다라고 하면은 그게 문제될 이유는 없는 것이고요. 네. 이 사건에서는 서로 합의가 선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비싼 요금을 받았기 때문에 분쟁이 발생한 것입니다. 만약에 근로자의 날에는 휴일 요금을 적용을 하겠다라고 하고 소비자 입장에서 동의를 하고 이용을 한 것이라면 이런 문제가 발생할 여지는 적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적인 강제사항도 아닌 것이고요. 네, 맞습니다. 예. 박기호 치안감, 정창배 치안감이 박근혜 정부 시절 총선에 개입했다. 정치 개입 혐의로 일단 저희가 보이는데요. 이 두 사람의 혐의를 다시 한번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앞서서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지금 보도가 되었는데요. 예. 이 두 사람의 경우 2016년
4월 20대 총선 당시에 여권 내 친박계 맞춤형 선거 정보를 수집하고 대책을 수립을 했다라는 부분입니다. 예. 이 두 사람은 경찰 공무원입니다. 공무원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서 선거 운동을 기획을 하거나 참여를 하거나 하여서는 안 됩니다. 이런 예. 행위를 할 경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이제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고요. 예. 그리고 추가적으로 지금 2012년부터 2016년 사이에 세월호 특조위와 뭐 국가인권위원회 일부 위원 그리고 전교조 및 진보 성향을 가진 교육감 등을 좌파라고 규정을 하고 이들을 예. 불법 사찰을 했는데요. 해당 행위 사실의 경우 형법상 직권남용 혐의가 규정이 되어 있어서 예. 해당 혐의 사실로 현재 구속영장 심사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한창 심사가 진행 중인 상황인데 구속 여부를 가리게 될 쟁점은 뭐라고 보세요? 일단 이들의 법정형을 들여다보면 각각 이제 5년 이하의 징역을 받을 수도 있는 중대한 범죄 사실입니다. 예. 중대한 범죄 사실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 사람들이 자신의 혐의 사실을 부인하거나 하는 등으로 뭐 아무래도 뭔가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라고 하면은 어느 정도 구속의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판단이 들고요. 지난해 11월부터 지금 경찰청 정보국을 3차례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검찰에서는 관련해서 많은 정보를 지금 수집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혐의 사실이 어느 정도 특정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이들이 뭐 자신의 혐의 사실을 부인한다거나 할 경우 구속의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네. 치안감 이 두 사람이 그러니까 본인들 스스로 이런 일을 벌였겠느냐? 아니다, 그러니까 윗선이 있을 것이다. 이런 건 이제 합리적인 의문이니까요. 네. 그렇게 되면 뭐 당연히 윗선에 대한 수사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 어디까지 이어질까요? 어떻게 전망하세요? 네, 지금 이 사람들은 실무, 즉 행동을 직접 한 사람으로 보고 있고요. 예. 당시 이제 박치안감의 경우 경찰청 정보국에 있었고 정치안감의 경우 청와대 치안 비서관실에 있었습니다. 예. 이들의 윗선에서 당연히 뭔가 지휘를 받았을 것으로 보는 것이 지금 검찰에서의 뭐 수사 진행 상황이고요. 네. 당시 이들의 윗선에 누가 있었냐라고 하면은 강신명 전 경찰청장과 현기한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있습니다. 지금 관련해서 강신명 전 경찰청장은 수사가 진행이 되었고요. 관련해서 혐의 사실을 완강하게 부인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이들을 지금 앞서서 두 치안감에 대해서 구속 수사가 진행이 되면 관련해서 윗선의 개입이 있었느냐를 정확하게 이제 물어볼 것이고 예. 관련해서 뭐 진술이 확보가 되는 대로 윗선에 대한 수사도 이제 진행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안 전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이번이 처음은 아니었고 네. 그런데 지난달에는 기각이 됐단 말이죠. 이번에는 어떤 결과 예상하세요? 아무래도 검찰에서 지난번에 한 차례 기각이 되었기 때문에 더욱더 수사를 해서 뭔가 보강을 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았을까라는 판단을 해볼 수 있고요. 네. 지금 현재 납품업체 대표가 구속되어서 기소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애경뿐만 아니라 SK케미컬 부사장 역시 구속이 되어서 수사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관련해서 좀 알고서 이런 판매를 했다라는 예. 부분에 대해서 좀 확보가 된 상태가 아닐까 싶고 네. 그렇다라고 하면 아무래도 구속의 가능성은 높지 않을까 예상해 봅니다. 예, 2016년 수사 당시 이 CMIT라고 해서 이 성분에 대한 유해성 이게 입증되지 않아가지고 이거를 그때 애경산업하고 이마트가 처벌을 피했는데 어떻게 해서 이 그 애경 전 대표가 뭐랄까 영장 심사를 다시 받게 된 건지도 궁금하네요. 어떤 배경이 있습니까? 이 가습기 살균제 관련해서 쭉 사실관계를 들여다보면 지금 1994년도부터 국내에서 가습기 살균제가 판매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런데 2000년도부터 상세 불명의 폐렴 환자들이 급증하기 시작했고 예. 2011년에 대대적인 실태 조사를 벌인 결과 이제 범인으로 잡힌 것이 이 가습기 살균제였습니다. 당시에 PHMG 그리고 PGH 성분에 대해서 유해성이 인정이 되어서 관련해서 지금 옥시 등이 기소가 되어서 유죄 판결까지 받은 상황입니다. 네. 하지만 2016년 당시에는 지금 가습기 메이트 즉 애경 산업에서 사용을 했던 CMIT와 MIT 성분에 대해서는 유해성이 명확하게 판단이 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유해성이 명확하게 판단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당연히 형사상 절차는 모두 중단이 되었고요. 예. 그 이후에 계속해서 이 해당 성분에 유해성이 있다라는 입증이 진행이 되었고 예. 유해성 입증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 다시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예.
더불어서 좀 짚어봐야 할 점이 앞서 잠시 이제 증거물에 대한 언급을 해주시긴 하셨습니다만 검찰이 지금 애경이 제조 과정에도 깊숙이 개입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구속심사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겠죠. 네, 앞서서 영장이 기각이 된 이유는 지금 이 제품에 대한 유해성을 이 사람이 몰랐느냐, 뭐 이런 부분도 문제가 분명히 되었고 그렇다라고 하면은 전 애경 대표에 대해서 주의 의무 위반이나 결과 발생의 책임에 있어서 좀 법적인 다툼의 여지가 있다라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이 애경 전 대표가 유해성을 알고 있었고 예. 관련해서 제조를 하는데 개입을 했다라고 하면은 법적인 책임을 피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수사 과정상 앞서서 이제 실무진들이 구속되어서 수사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예. 하청업체 선정은 물론 용기랄지 무슨 광고에 있어서도 모두 개입을 했던 정황이 있고요. 그리고 2005년 당시에 제품의 향을 추가할 때도 지금 애경과 SK케미컬 측에서 협의하에 진행을 했다라는 부분이 밝혀졌다라고 합니다. 관련해서 아무래도 좀 추가적으로 증거가 많이 수집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영장 심사에서도 굉장히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예,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의 두 번째 영장 심사 결과 오늘 늦어도 오늘 안에는 결정이 되니까요. 이 내용도 좀 주시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세 가지 주제 김영주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